22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홀로 상승, 서초도 멈춰, 수도권 규제지역 한 곳도 안 올라,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내림세 정비창, 용산 하락 멈추고 보합, 매수심리 꺾여 약세장 지도. 홀로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서초구마저 20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 집값이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2019년 4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7% 떨어졌다. 10주 연속 내림세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홀로 상승 곡선을 유지했던 서초구가 22년 3월 21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오름세를 멈췄다. 반포 잠원동 일대 한강변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였지만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떨어져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 시장은 여름 비수기와 금리 인상, 전세의 월세화가 겹치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3% 떨어졌다. 부동산은 여기까지. 경제금융 주식 1등만 살아남는다. 미국 증시 주가 양극화. 미 증시 안드렐리 속 주가 희비. 독보적 경쟁력 갖춘 기업만 올라. AMD 시총 1위 인텔 넘어. 광고 정확한 알파벳은 오르고 메타 스냅은 주가 하락세에 이어져. 미국 증시가 안드렐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종목 간 주가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독보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시황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반도체 왕자 자리 내준 인텔. 지난달 29일 AMD 시가총액은 업계 1위 인텔을 넘어서며 인텔의 반도체 왕자 자리를 빼앗았다. AMD 주가는 지난 한 달 약 23.54%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1,530억 달러를 불어났다. 반면 전날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인텔 주가는 8.56% 하락했다. 시총은 1,490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광고 부문도 비슷하다. 하반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광고비를 줄이고 있다. 이 와중에도 알파벳과 메타, 스냅 주가가 극명하게 갈렸다. 세 기업의 2분기 매출은 모두 컨센서스를 밑들었지만 최근 일주일 새 알파벳은 약 8% 상승한 반면 메타와 스냅은 각각 6%, 1% 하락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는 아마존이 독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마존은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10% 급등하며 빅테크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다.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과 광고 사업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반면 소비 둔화세를 견디지 못한 쇼피파이 각종 규제 이슈로 짓눌리고 있는 알리바바는 1년 새 주가가 각각 74%, 54% 급락했다. 와. 지금은 무조건 이기는 기업이 올라타야 할 때라며 핵심 국가, 핵심 업 중에서 독보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미래의 성장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점유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이 구글입니다. 두 번째, 일제히 뛴 BBIG 성장주 바닥 찍었나.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실적 우려 떨치고 2분기 선방. 네이버 등 플랫폼주 급등 마감. 배터리 최근 한 달 새 낙폭 회복. 게임 바이오주도 잇단 상승. 실적 따라 종목별 주가 차별화. (2020년) 상승장을 주도한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종목들이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터넷 게임 배터리는 올라갔었는데 바이오는 안 올라갔었는데 요즘 바이오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선방한 데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도 일부 누그러지면서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급락했던 성장주들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4일 카카오는 7.5% 오른 81,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 올랐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랑 같이 뭐 시총 2위, 3위를 한다고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카카오는 시총 10위까지 벗어났었어요. 다시 10위를 탈환하긴 했지만 BBIG 상승세를 촉발한 것은 2분기 실적이다. 카카오의 카카오톡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4,532억 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주 전반의 온기가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성장주가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주의 낙폭이 과다하다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수익률이 뭐 한 120%인가? 그까지 갔었는데, 이 보니까 뭐 10%? 뭐 5%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지난 1년간 성장주는 성장률이 조금만 둔화해도 주가가 급락하며 악재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며, 이제는 조그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을 내다봤다. 실적 발표 이후 카카오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많아질 것이란 얘기다. 종목별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막연한 긍정적 전망보다는 실적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알파벳, 아마존, 트위터 등은 급등했지만 어닝 초콜릿, 스냅과 텔라닥은 발표 당일 각각 39%, 18% 급락했다. 와. 공매도했던 주식을 대사는 쇼트 커버량이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바닥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그쵸. 종합면, 휴가철에도 줄어든 미국 기름 수요, 국제유가 5개월 새 27% 뚝, 유가 90불 붕괴. 미국 2개월 새 수요 410만 배럴 하락, 재고량은 3주 만에 증가세로 휘발유 가격 50일 연속 하락, 휴가철 지나면 더 떨어질 것, 이란과 핵 협상 유가 변수로, 오펙 플러스 감산, 중국 수요 땐 연말 130불로 오를 것 전망도.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 뭐 중산을 한다고 그때 바이든이 찾아가서 사우디 왕자랑 협상을 한 것 같은데 10만 배럴 거의 뭐 증산 안 한다고 봐야죠. 이 정도는 완전 실패한 것 같아요. 바이든. 길을 놓고 $100짜리 영수증을 보게 되는 게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톰 클러저 오피스넷 글로벌 에너지 총괄은 3일 CNN 비즈니스의 국제유가 하락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8.38리터, 5달러를 넘어서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름값을 견디지 못하고 자동차 운전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6월 9일 미국 내 원유 수요량은 하루 평균 9천만 배럴을 넘어섰지만 6월 23일 8,940만 배럴로 감소했다. 7월 하루 수요량이 8,700만 배럴을 준 데 이어 휴가철이 몰려있는 이달 초엔 8,590만 배럴까지 떨어졌다. 단기적으로 미국 내 기름값은 휴가철이 끝나면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휘발유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노동절이 있는 9월 초엔 미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안팎으로 내려갈 것이라 내다봤다.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낮아진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CPI 상승률은 9.1%였던 6월에 비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장 전망치는 8.8에서 8.9%다. 만약 CPI 지수가 한 8.5, 8.6 나오면은 다시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급등할 것 같아요. 하지만 원유 수급이 빡빡한 유럽을 중심으로 유가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예상도 적지 않다. UBS는 글로벌 원유 수요는 견고하고 중국 경제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할 것이라며 그에 반해 오펙 플러스 생산 가능 능력은 계속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다. 이란산 원유 거래 변수.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하는 것도 관심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대표단은 이란과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 만에 이란 대표단을 만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이 이날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기대 이하의 소폭 증산에 합의하자 원유 공급을 늘릴 산유국으로 이란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돼 이란 국제 제재에서 풀려나면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풀리게 된다. 그러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